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계속 허전할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사회와 또 내면의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진정한 치유와 행복에 대한 한편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너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릴 적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냥 내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어떤 거대한 목표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 메시지.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명이라는 게요,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바로 홍익인간,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아주 깊은 교육 철학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죠. 이게 우리 세대의 리더십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개인의 부나 명예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것, 이걸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는 점이죠. 사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스케일이 좀 다른 굉장히 거대한 목표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이런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이 정작 자기 내면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제로 길을 잃은 사람들은요, 종종 종교나 영성 같은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서 진짜 지혜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들이 원했던 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였거든요. 그런데 강연자는 이들이 마주한 건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게 만드는 가르침이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와, 여기서 간수라는 비유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벌 주고 매달리게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영적인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인 거죠. 자,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솔장이 멈춰버리면 사람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고통은요, 결국 어딘가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강연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마음의 고통을 겪는 상태, 즉 환자와 그게 결국 몸의 질병으로 나타난 병자 상태. 이 둘은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먼저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 때문에 마음이 아픈 환자가 되고요. 1단계, 종교 기관에서 해법을 못 찾아서 좌절하고 2단계,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결국 몸이 아픈 병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3단계,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은 사실 마음의 문제가 드러난 마지막 신호라는 거죠. 이제 몸의 병을 얻은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현대의학의 상징인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서도 근본적인 치유가 아닌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여기서 강연자는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의사는 과연 시든 식물의 뿌리부터 살리는 치유사일까요? 아니면 그냥 죽은 가지를 쳐내는 기술자일까요? 다시 말해, 사람 전체를 보는가 아니면 질병이라는 증상만 보는가 하는 문제죠. 이 비교가 바로 핵심입니다. 이상적인 의사는 병의 근원, 즉 환자 상태를 치유하는데 현대의 의사는 그저 육체적 증상인 병만 고치는 수리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종교와 의학이라는 이 거대한 제도들이 우리를 실망시켰다면 우리는 그럼 어디서 진정한 치유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강연자는 그 해답이 의외로 우리 일상 속에 아주 가까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해답은 어떤 오래된 경전이나 새로운 기술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입니다. 자연의 이치이자 바르게 살아가는 길. 뭔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강연자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이 법칙을 연구하고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 방법이 놀라울 정도로 우리 가까이에 있거든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대화가 바로 연구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냥 아무렇게나 수다 떠는 게 연구는 아니겠죠. 여기에는 특정한 태도와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핵심 도구가 바로 겸손과 존중입니다. 여기서 겸손은요, 그냥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려는
열린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존중은 내 생각을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려는 노력이고요.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공동 연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매일 커피를 마시는 그 카페는 더 이상 그냥 카페가 아닙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답을 찾는 사회 연구소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만남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연구 활동이 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커피 약속은 그냥 단순한 잡담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위한 연구일까요? 어쩌면 진정한 치유의 길은 저 멀리 거창한 사명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의 사람과 나누는 진솔한 대화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